여러분 하루하루 지내시기가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뉴스 나오거나 이웃 간에 얘기할 때 모두 지금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그 위기라는 말을 평소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5분 동안에 드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잊거나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위기 중에 위기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위기 중에 위기라고 그러느냐? 이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도 있고 놀러간 관광객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나오기를 1시간 후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테니까 모두 대피하시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또 알아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설마 그러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쓰나미와 함께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시는 망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사업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뉴스를 우리는 2, 3년에 한 번씩 실제 상황으로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1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1시간 후에 위기가 닥쳐온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 1시간이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태풍이 아니라 정치적인 폭풍, 정치의 쓰나미 현상이 1년 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보면은 1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안가에 1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했을 때에 큰일 났구나, 정신 차리자 하면 되는데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대비하는 사람도 없고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1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년 4월 15일 오후 6시 그때 우리나라는 끝나는 날입니다. 예언자적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 그날이 선거날입니다. 선거날. 4월 15일이 우리나라의 총선 국회의원을 299명을 뽑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 현상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는지,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좌우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제1야당은 완전히 지금 112석이 있는데 그거 이제 반으로 뚝 떨어져 망하게 됩니다. 또 조그마한 군소 정당도 정의당, 바른당, 평화당 이런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재 정부 여당에 싹쓸이 해갑니다. 저는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저는 지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보수나 진보와 구분이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나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일단 사회주의가 되면 누구나 똑같이 사회주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주의가 뭔지를 아세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정의하기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직전 단계다. 공산주의로 가는 그 바로 앞 단계가 사회주의다.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내년 선거가 끝나면은 현재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헌법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이 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제1야당의 수가 많아서 국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 개정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4월 15일 날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를 하고, 참패할 게 분명해요. 지금 보여요. 다 보시고 알고 계시죠? 참패를 하고 현재 여당이 승리한다면 바로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위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없는 것이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몰라야 실감을 못해. 그런데 자유를 잃으면요, 지금 헌법에는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다가 하도 여론이 많으니까 자유를 빼지는 못하고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나온 헌법에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로만 그랬는데 그 제한한다는 뜻이 조금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제한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언론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사 가는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1년 반 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1년 반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없습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사회주의가 됐기 때문에. 일일이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아홉시 기독장연합회가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허가해 주시오 하고 하게 되면은 허가 납니까? 부결되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참으면 돼요. 아, 그래, 자유 좀 구속당하면 못해. 참고 살지.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면 돼. 좀 참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권리를 좀 빼앗겼어. 근데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그건 참지. 참으면 돼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참아서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재산권, 사회재산권이 없어져요. 이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토지를 공개념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공개념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그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해를 쉽게 말씀드릴까요? 1946년에 김일성이가 북한을 45년에 북한 정부를 세운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46년도에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할 때에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국가에서 몰수한다. 무상으로 몰수해서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 또 머슴 이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겠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 모든 서민들에게 토지를 공짜로 나눠준다. 그게 인기가 좋았어요. 찬성했어요. 그런데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만 했지 분배는 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은 전부 다 개인 소유가 없고 정부의 땅입니다. 국가 땅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 토지 몰수라는 말 대신에 토지 공개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뺏기면 그럼 건물은 내 건가요? 건물도 내 자산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국가에서 가져, 국가가 통제해.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강남이나 뭐 용인이나 부산이나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슨 뭐 5개 올랐다 15개 올랐다 우리 집 시세가 좀 30억이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게 아니에요.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시절이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사회주의 선택하지 않아야 돼요. 사회주의가 되면요 1년 안에 남북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연방제가 됩니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적화 통일의 단계. 여러분이 우리를 통일 그럽니다. 통일 것은 그리고 또 전쟁 위협 평화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적화 통일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산당의 치하를 받쳐 구속당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핵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북한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공산통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념 문제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도 적화 통일된다는 사실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화 통일되는 시기가 1년 이내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회주의는 절대 돼서 안 된다. 우리 지금 사회가 대단히 복잡하고 뭐 싸우고 뒤집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등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을 보고 이렇게 그냥 뒤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헌법을 선택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된다면은 그때는 여고, 야고, 진보고, 개혁이고, 보수고 아무 의미가 없이 전부 다 똑같이 사회적 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 내년 4월 15일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1년 안에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려면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무슨 말 해도 무슨 소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사회주의는 싫다. 민주주의가 좋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세력이 있어야 돼.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돼. 그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군을 못 믿냐? 군인이 국민을 못 믿어요. 군인이 애써서 나라를 잘 지켜줬더니 지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군을 다 내다보다 처형을 해요. 그러니 군인이 나와서 이 국가를 지키겠어요? 안 합니다. 군이 국민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정치인들을 믿습니까? 정치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력투쟁이 나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무저항주의 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늘 당장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사회주의는 싫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고 나오면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태극기 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을 때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이 세력이 100만, 300만, 500만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거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사회주의를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 500만 속에 태극기 드는 500만 속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호소합니다. 오늘 다음 23일 3.1절 날 우리가 대학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서울역이고 뭐 어디 여러 군데서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좋지만은 제발 토요일 날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셔서
무조항지에다가 정부에 대항하게 되면은 함부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당장 오후 2시 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열정시고 집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토요일마다 행사해서 내년 4월 15일날 선거에서는 제발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저지선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평생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강탈해 가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헌법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뺏기게 됩니다.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긴 하고 오늘 2시에 대한문 앞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점심 드시고 오시되 나는 이렇게 이전해서 시간이 바쁘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시청 앞에 7번 출구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